이천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천도의식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상권과 취약계층을 돕는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스님을 비롯해 NCT 127 등 유명 연예인도 동참했습니다. 용인시 불교사업연합회와 용인불교 전통문화보존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용인시청 측은 종교계가 마음을 모아 전달한 기금이 처음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영천은혜사 괴불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높이 11m에 달하는 대형 화폭 위에 부처님 가르침과 화려한 꽃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코로나19로 본 채식문화 연속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밀집 사육시설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비참한 삶을 돌아보며 불살생과 연기법에 따른 채식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1700년 한국 불교의 전통인 사찰 음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 음식 전문 교육기관인 향적세계와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이 코로나19 여파로 2달 만에 다시 개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이천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어제 이천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천도의식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강렬한 폭발로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이천시 불교계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이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를 찾아 사망자 38명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용학사 주지 해봉 스님이 조문한 후 스님과 각 사찰 신도들이 반야심경을 함께 봉독하고 화재에 의해 희생당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추모의식 이후 유가족들과 만나 슬픔을 위로하고 위로금 2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2008년 이천 물류창고 대형 화재로 4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전통 천도의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천시 불교연합회장 인성스님은 연합회와 이천 시민들이 애도하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형 참사는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우리 그 이천 불교 연합회와 또 시민들이 또 이렇게 같이 애도하면서 또 유가족들이 또 힘을 내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천 시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조문에 참석한 이천시 사암 신도들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정말 제 자식 같은 분들도 있고 너무 젊은 영가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희들은 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생각을 했어요. 스님 모시고 극락왕생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연합회 조문에 대해 엄태준 이천시장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희생자들의 위로와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100여일 만에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상권과 취약계층을 돕는 희망기부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스님을 비롯해 NCT 127 등 유명 연예인도 희망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강남구가 6일 오전 코엑스몰에서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으로 함께해요 희망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발적 모금운동인 희망기부 릴레이는 코엑스몰과 구청 로비에 설치된 기부존에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태그 방식으로 1,900원 또는 9,900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모금액은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해 희망키트를 만들어 다시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권과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막으면서 동시에 우리 강남구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덜어드리면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는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룹 NCT 127의 재영과 도영 씨도 이날 기부 행사에 참석해 정순경 구청장과 부인 최경미 씨와 함께 기부 챌린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와 119 구급대원을 비롯해 강남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 홈용사 주지 혜연 스님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함께 해요. 희망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감사드리면서 저도 함께 하도록 했고, 다음 릴레이 기부자는 우리 봉원사 신도 회장님. 기부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무시하면서 나무리에서 사는 게 근본 정신이고요. 또 저희가 강남에 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하시는 일을 사회적인 참여로 생각해서 오늘 참여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그 삶에 힘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희망기부 캠페인은 오는 7월 4일까지 2달 동안 자발적 모금운동으로 펼쳐지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QR코드를 통해 휴대폰 제로페이 기부도 가능합니다. 모금 개막 행사의 사회를 맡은 국악인 박예리 씨는 국악 한 가락으로 기부 릴레이 행사를 응원했습니다. 캠페인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 보세. 헐씨구 지와자 좋은데 헐씨구나 절씨구.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선언과 실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상권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희망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온정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용인시 불교사업연합회와 용인불교 전통문화보존회가 용인시청을 찾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용인시청 측은 종교계가 마음을 모아 전달해준 기금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용인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법경 스님과 전 회장 도원 스님, 용인 불교전통문화보존회 주상봉 회장이 어제 용인시청을 찾아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용인불교계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도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지역 불교계가 함께 하겠다는 뜻을 시청에 전달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지역 종교계에서 성금을 전달한 게 불교가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군사령관 출신의 백 시장은 과거 군 법당과 관련했던 일화도 전하며 불교계의 활동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강사, 백양사, 하여튼 전라남도의 큰 스님들은 다 초청을 했어. 한 20분 정도가 오셨더라고. 제가 우리 지금 원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절이 지금 짓기는 지었는데 단청이 지금 안 되어서 그게 지금 우리 법사님이 아주 고생하시는데 아이 뭘 걱정을 해요. 알았어요. 법사를 한번 싹 보내세요. 저를. 그래 보냈더니 그냥 단칼에다 그냥 뭐 기부처럼. 용인시 사업연합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김윤호 승장을 기리는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군 법당 지원 활동과 추모 달해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마련하는가 하면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노래 대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나라의 극복을 함께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사철은 어렵고 다 삼문폐쇄해서 다 힘들지만 국난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함께 했다고 하는 게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 불교 전통문화 보존회에서, 보존회가 불교 신도회 연합회입니다. 큰 뜻을 내고 또 우리 상암연합회 스님들께서 같이 뜻을 우리 불자들하고 모아서 오늘 이렇게 성금 전달식을 하게 됐습니다. 용인 불교계는 올해 코로나19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쉬워하는 불자들에게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봉축을 위한 준비는 작게라도 진행하고 있다며 봉축을 함께 하자고 전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신종일구 때문에 모든 법회를 축소를 했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점등식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5월 23일 날 시청 태교음악당에서 간단하게 봉축 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를 찾아서 돌보고 있는 지역 불교계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영천 은혜사 괴불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높이 11m에 달하는 대형 화폭 위에 부처님 가르침과 화려한 꽃들이 장식되며 평온과 위로를 선사하는데요. 은혜사 연불 왕생 첩경도 전시도 동반하며 극락정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홀로 서 있는 아미타 열애불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화려함과 단아함의 자태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녹색의 머리강배 옆으로는 환희 가득한 모란꽃과 연꽃이 아름답게 흩날리고 봄 기운이 느껴지는 새들과 함께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의 순간으로 초대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꽃비 내리다 영천은혜사 괴불특별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에 돌입했던 박물관이 재개관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전시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마련하며 의미를 더합니다. 저 멀리 경상북도 영천 은혜사에서 올라온 이번 괴불은 봄을 1270호로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친 많은 분들이 저희 박물관에 오셔서 부처의 안온한 품에서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물 제1270호 은혜사 괴불은 1750년 보총 스님과 철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높이 11m, 폭 5m가 넘는 크기를 자랑하며 조선시대 불화 중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존 형식의 괴불은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화면에 좌우대칭으로 장식을 넣어 조화로움을 강조했는데, 화면 윗부분에는 극락조와 덮개 장식이 있고 중앙부 양쪽으로는 붉은 모란등을 배치하며 사바세계의 평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꽃비가 내리는 모습은 청정공양과 부처님을 찬탄하는 의미를 지녔고, 원만한 형태와 유려한 필선, 적절한 세계 조화 등 대형 화폭에 펼쳐진 극락정토는 코로나19 사태 속 따뜻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부처의 주변으로는 마치 흩뿌리듯이 모란꽃과 연꽃이 흩날리고 있고, 그 부처의 머리 위로는 극락조가 날아다니고 있는 굉장히 대단히 아름다운 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부처의 가르침을 찬탄하면서 뿌린 꽃 같기도 하고, 혹은 극락정토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보이기도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마음속에서 편안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물제 1857호 은혜사 연불왕생 첩경도도 동반 전시했는데, 은혜사 괴불과 같은 해에 조성된 작품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장면과 이를 맞이하는 아미타불의 장엄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조선 후기 유행한 연불신앙을 반영하며 극락왕생의 방편으로 연불행의 가치와 이상향의 의미를 일러주는 불화로 명성을 더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가 은혜사의 또 다른 보물도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는 연불수행으로 극락정토에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성된 불화이고요. 1000년이 넘는 사찰 역사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과 온 세상의 평안을 담은 은혜사 괴불특별전. 전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에서 열리며 박물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밀집 사육시설이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획보도 공생의 가치 채식 두 번째 순서로 밀집 사육시설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비참한 삶을 돌아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사료통이 열립니다. 좁은 철창에 갇혀 겁에 질린 수백 마리의 돼지들. 마트 정육 코너에선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돼지고기를 사달라고 떼를 쓰다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공장식 밀집 사육시설과 산골 농장에 사는 돼지를 각각 마주하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돼지고기의 생산 과정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 황윤 감독의 잡식가족의 딜레마입니다. 밀집 사육시설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몸을 운신하기조차 힘든 환경에서 강제적으로 사료를 먹고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보다 빠르게 몸집이 커집니다. 정신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몸집만 커져 도축되는 겁니다. 이처럼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밀집 사육시설의 비인간적인 사육과 도축 환경으로 인해 채식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장 큰 충격이 암돼지 스토리였어요. 그 스토리, 그러니까 감금틀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시키고 거기서 새끼를 낳게 하고 새끼 낳는 성적이 떨어지면은 바로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끼 돼지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의 한 며칠 안 돼서 이빨, 송곳니하고 그 다음에 이 꼬리를 잘리더라고요. 돼지들의 이빨과 꼬리를 잘라버림으로써 서로 상처내는 거를 막는 이제 그런 관행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한때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광우병과 구제역 살처분, 살충제 달걀 파동은 밀집 사육시설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이자 책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의 저자 멜라니 조이는 육식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합니다. 멜라니 조이 박사는 인간이 고기를 먹을 때 살아있는 소와 돼지를 떠올리지 않는다며 육식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 과정에는 사라진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와 소, 돼지에 대한 일관성 없는 인간의 태도는 부조리한 논리에 휘둘려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육식 정당화를 3N으로 규정하면서 육식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필요하다는 논리가 하나의 신화로 굳어져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불자지만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불살생이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와 지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약자 중에 약자인 동물들에 대한 어떤 가혹한 폭력적인 시스템을 멈춰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한 거고 그들에 대한 어떤 착취를 멈추지 않는 한은 그 업보가 우리에게 당연히 카르마가 돼서 돌아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 증거고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으로 대변되는 지혜와 자비는 불교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육식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밀집 사육시설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을 헤아려 볼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700년 한국 불교의 전통인 사찰 음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 음식 전문 교육관인 향적세계와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이 2달 만에 다시 개강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먹는 사찰 음식은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입니다. 청정과 유연, 여법 이 3가지 덕목을 음식 재료에 맞게 담아내고 만드는 과정부터 먹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인 사찰 음식을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 음식 전문 교육관인 향적세계와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이 재개강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문을 닫은 지 2달여 만입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연말에 가서 시험을 또 보고 또 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사찰음식 전문가가 되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저희들이 또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서 또 후배 양성 사찰음식을 할 수 있도록 또 강의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의 길을 열어드리고요. 먼저 향적세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중 고급 과정과 스님을 위한 승가 중급 과정을 모집합니다. 강좌는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들이 맡았고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3시간씩 총 12주 동안 진행되며 접수는 이달 말까지 선착순입니다. 사찰음식 월별 강좌와
일일 강좌를 운영하는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도 오는 6월부터 열립니다.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들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월별 정기 강좌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일일 강좌를 선보입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강좌도 운영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강좌당 수강 정원을 기존 24명에서 절반인 12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의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도 사찰 음식으로서 또 저희들이 힘을 내는 분들도 많이 접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사찰 음식이 체계화, 전문화, 또 대중화, 또 세계화 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강의와 교육이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점점 전문가 양성에 더 매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음식 강좌의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사찰음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중정 진자대종사의 고향인 경남 남해에서 참선 기도도량 성담사의 대웅전 상냥법회가 어제 봉행됐습니다. 석가모니불 정근을 시작으로 예불, 종정예하 교시, 의현스님 축사, 종정예하 법어 순으로 진행된 상냥법회에는 조계종 중정 진자대종사를 비롯해 동화사 회주 의현스님, 주지 능종스님, 성담사 주지 도민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2018년 첫 삽을 뜬 성담사는 올 4월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요사체와 화장실을 완공했으며 앞으로 선언과 시민선언, 극락전, 일주문, 설법전 등의 불사에 매진해 내년 중하반기에 낙성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자대종사는 법문에서 천하의 명당인 성담사가 뜻있는 수행자들의 귀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황령산 보광사가 관음대불 조성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칠보소광이 내린 관음기도도량 보광사는 지난 5일 관음대불 조성 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관음대불 전 1080 소원불 모연에 동참한 500불 점안의식과 관음시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주지 일관스님은 관음대불을 모시는 대작불사를 시작하고 도량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다며 지극한 신심으로 기도하는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1주년 기념 인사를 전했습니다. 1080 관음원부를 조성 중인 관음기도도량 보광사는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주지 일관스님의 기도 수행에 따라 많은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연등장학회가 2020년도 연등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연등장학재단은 지난 5일 군위군 제2석굴암 비로전에서 대구 경북 지역 불자 고등학생과 대학생 10명에게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법등스님은 청소년은 미래 세상의 주인이며 아무리 좋은 옥석이라도 다듬지 않으면 좋은 그릇이 될 수 없다며 더욱 열심히 갈고 닦아 미래의 훌륭한 불자 인재가 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등장학회는 지난 2004년 발족해 지금까지 577명에게 장학금 4억 5천여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멸은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하며 불어서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과 소멸의 상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 즉 수행자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정멸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을 멸한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멸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는데요. 번뇌와 미혹을 벗어나 고요의 경지로 들어갔다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깨침의 길을 연 선사들에게 정멸은 즐거움이자 기쁨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무상함을 알면 살아서도 얼마든지 정멸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금강경에서는 생각 없는 생각이 곧 부처의 생각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깨달음 이후 육체마저 벗어 던짐으로써 완전한 정멸을 얻었습니다. 불교용어 아들이 김민정입니다. 2010 불교사업연합회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했는데요. 중생들의 아픔을 돌보는 것,
불교계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